옥준 서신이 말해주는 것.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사형을 언도받은 상황에서 껌종이 과자 포장지에 못으로 깨알같이 눌렀었다. 앞에 글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글의 일부이다. 뒤에 글은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 서신 얘기다. 두 글 모두 절박함이 묻어난다. 죽음을 앞둔 심정만큼 절절한 것이 또 있을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글을 쓰고 있다. 노 대통령은 글조차 쓸 수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글을 쓰고 있다. 김 대통령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글을 쓴다. 글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그 글에 전심전력을 다한 두 사람이었다.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국어 시간이었을 것이다. 글을 잘 쓰려면 삼다, 즉 다독, 다작, 다상량을 해야 한다고 배웠다. 송나라 구양수의 말이다. 많이 읽고 많이 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다상량에 대해선 갸우뚱했었다. 우선 상과 양이란 한자 사용이다. 상인할 때 상, 수량할 때 양이 아니다. 헤아릴 상, 헤아릴 양이란 뜻으로 쓰였단다. 헤아리고 또 헤아려? 전심을 다해서 몰입하라는 뜻일 것이다. 노 대통령 역시 글쓰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했다. 독서, 사색, 토론. 대통령은 바쁜 청와대 생활에서도 반드시 짬을 내서 글을 읽었다. 청와대 참모는 물론 학자, 관료, 시민단체 사람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했다. 이 모두가 글쓰기와 무관하지 않다. 글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을 쓰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영감이나 직감과는 다르다. 죽을 힘을 다해 몰입해야 나오는 것이 창조력이다. 열정과 고민의 산물이며 뭔가를 개선하고 바꿔보려는 문제의식의 결과물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집중하고 몰입해야 한다. 절박해야 한다. 2007년 5.18 민주화운동 27주년 기념사를 쓸 때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까지 쓰지 못하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좀채 풀리지 않는다. 당시 유승민 장관에게 의견도 구해봤다. 대통령도 뾰족한 아이디어가 없다고 했다. 발을 동동거리며 몇 날 며칠을 그것만 생각했다. 밥 먹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며칠 후 꿈속에서 글이 술술 써졌다. 깨자마자 불이 나게 메모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글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늘 그랬다. 그의 집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연설문 회의가 있을 때면 대통령은 연설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초안을 쭉 한번 훑어본다. 탁자에 원고지를 한번 딱 친다. 가지런히 모으기 위해서다. 그리고 원고를 거꾸로 덮어놓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지고 구술을 시작한다. 자네들이 써온 연설문 3페이지에 부동산 문제 있지? 그것을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육 문제를 2페이지 복지 얘기 뒤쪽에 배치해보게. 대통령은 머릿속에 연설문 전체를 그린 듯이 입력시켜 놓고 자유자재로 재배치를 한다. 심지어 표현이나 문구 하나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렇게 저렇게 고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문을 따라가지 못해 노트북 앞에서 허둥대기 일쑤였다. 정작 그 글을 쓴 것은 우리인데도 말이다. 나는 노 대통령이 특별히 머리가 비상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몰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집중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윌터 W. 레드 스미스는 그랬다. 글쓰기가 쉽다고. 백지를 응시하고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이마에 핏방울이 맺힐 때까지 미치면 미치는 법이다. 많이 읽고 많이 써보지 않아도 죽을 힘을 다해 머리를 짜내면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목숨 걸면 누구나 잘 쓸 수 있다. 글 쓰는데 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느냐고요? 그래서 못 쓰는 것이다.
끝으로 들은 얘기 하나. 노태우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연설문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유엔에 가서 영어로 연설할 일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다고 한다. 공중파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야단 법석을 부렸다. 노태우 대통령도 연설 준비에 열과 성을 다했다. 연설 당일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졌다. 낭독본을 출력하면서 마지막 한 장을 빠뜨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대통령이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은 영어 연설을 무사히 마쳤다. 셀 수 없이 연설문을 읽고 또 읽은 덕분에 완전히 외워버렸던 것이다. 구 낭독본 마지막 한 장을 빠뜨린 연설 비서관실 직원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거기까진 듣지 못했다. 요즘에 글 쓰는 게 어렵고 그리고 또 자꾸 AI를 활용해서 쓰고 싶은 욕심이 그리고 또 생겨나고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생각해낸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 바닥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걸 고민했는데 역시 많이 읽어야지 그래야지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미 알고 있지만 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하고 있어요. 매일 30분이라도 읽고 1시간이라도 읽으려고 하고 있고 읽다 보니까 정말 글이 써지고 쓰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다시 대통령의 글쓰기 낭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동안 아이들도 방학을 하느라 바빴고 방학을 해서 밥하느라 바빴고 그리고 또 조금 저에게도 쉼표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되었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서 생각 사색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 생각을 또 정리해서 이제 나눌 수 있도록 해야겠다. 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 책은 도끼다? 네, 그거 읽었다가 다시 책은 도끼다. 예, 또 읽고 있어요. 우리 박웅현 님의 글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그냥 쓰지 말고 정말 묵뚝한 도끼로 나무를 계속 내려치면서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도끼의 칼날을 더욱더 갈아서 쓱쓱쓱 베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도끼의 칼날을 날 세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옥준서신이 말해주는 것, 지금 5챕터를 읽고 나니 얼마나 책을 많이 읽으셨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서 많이 읽었으면 그렇게 마지막 페이지가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 외워서 연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실함과 그리고 또 계속적인 연습의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더욱더 열심히 읽고 그리고 또 열심히 반복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어떤 책을 읽으시려고 하나요? 오늘 책을 읽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자꾸 많이 읽으면서 내 생각을 좀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면서 그렇게 나를 자꾸 더 발견하는 하루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하고 그리고 또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중요한 건 오늘도 읽었다. 오늘도 찍었다. 네, 계속 나는 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내일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